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장은 우리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50번 이상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과잉의 수분을 제거해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신장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장은 허리 뒤쪽 양옆에 자리 잡고 있는 강낭콩 모양의 작은 장기입니다. 크기는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주먹 크기 정도인데요.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장기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겉부분인 피질은 주로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안쪽에 있는 수질은 걸러낸 물질을 농축해 소변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이 작은 단위가 바로 네프론입니다. 신장 하나에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혈액을 여과하면서 노폐물은 밖으로 보내고 꼭 필요한 물질들은 다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첫째,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걸러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 때문인데요. 에리트로포이에틴은 골수에 신호를 보내 적혈구를 생산하도록 자극합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해지면 적혈구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몸 곳곳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혈구 수가 감소하면 혈색이 없어져 피부가 창백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만성 신부전 같은 질환이 있으면 만성 빈혈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적혈구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철분이나 비타민 B12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더라도 개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장은 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능력에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이나 햇빛을 통해 얻는 비타민 D는 활성화되지 않은 비활성형 상태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몸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장에서 이를 칼시트리올이라는 활성 비타민 D로 변환해 줍니다. 활성화된 비타민 D는 이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 비타민 D가 활성화되지 못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혈중 칼슘 수치가 낮아져 뼈에서 칼슘을 빼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뼈가 점점 약해지면서 구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루병은 다리뼈가 휘는 O자형 다리가 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척추나 골반 변형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절이나 골다공증의 위험도 당연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신장이 잘못되면 혈압도 망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신장은 나트륨과 물의 양을 조절해 혈압을 관리합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주면 혈액이 적당히 묽어지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도 같이 치솟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이 고장나면 고혈압이 쉽게 찾아오는 것이죠. 조금 더 말해보면 이 신장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혈압을 조절합니다. 레닌은 몸속에서 안지오텐신이라는 물질을 불러내 혈관을 조이고 혈압을 확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까지 합세해 나트륨과 물을 몸에 더 잘 붙잡아 두도록 유도하죠. 이 과정은 우리 몸에 필요할 때는 유용하지만 신장이 고장나면 이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해 고혈압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왜 악순환이냐? 신장이 망가져 혈압이 계속 높아지면 다시 그 높은 혈압이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고혈압 환자 중 이 신장 질환이 동반되는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신장 건강을 방치하면 참 무서운 일이 생기겠죠. 생활 속에서 무심코 반복되는 이 행동, 상황들이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나 목 안 마른데? 라고 생각하면서 물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죠.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몸에 물이 부족하면 신장은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소변을 더 진하게 농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 결국 신장 결석이나
식이나 감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목마를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신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1에서 1.5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꼭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면 부족. 바쁜 일상에 쫓겨 잠을 줄이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하지만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이 신장이 해야 할 작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 결과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데요. 결국 이 만성 심부전 같은 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숙면을 취하셔야 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핸드폰이나 TV 같은 이 화면 사용을 줄이고, 카페인 음료는 오후 늦게부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 잦은 섭취. 현대인들이라면 라면, 햄버거, 소세지 같은 이 가공식품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맛있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가공식품을 즐긴다면 이 신장 건강에는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과 인이 과도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나트륨이 과도해지면 너무 많은 수분이 존재하는 상태가 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이 높아진 혈압은 신장의 혈관에 부담을 주어 신장에 손상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는 신장이 여과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인섭치가 과도하면 신장이 필요 이상의 작업을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만성 신장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장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신장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마늘.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신장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은 이 고혈압으로 인해 쉽게 손상되기 쉬운데, 마늘은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늘은 천연 항생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요로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요로 감염은 이 신장으로 번질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장 건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마늘은 드시기 전에 잘게 다지거나 으깨두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면 알리신 성분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항염 효과와 항균 효과가 극대화되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마늘 특유의 알싸한 맛과 향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마늘을 구워 드시는 것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운 마늘은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맛이 부드러워지고 은은한 달콤함이 더해져 먹기 훨씬 편해집니다. 또한 마늘의 주 성분인 알리신이 알리티아민으로 변환되면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피로 회복에 기여합니다. 이와 함께 항산화 성분도 그대로 유지되어 염증을 줄이고 이 신장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운 마늘은 위장의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소화가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양배추. 양배추는 신장을 가볍게 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비타민 K, 비타민 C,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신장 기능을 지원하는 데 탁월하죠. 특히 양배추에 들어있는 이 파이토케미컬 성분은 신장을 독소로부터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드셔도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위장이 약한 분들이 많으므로 쪄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양배추를 찌게 되면 소화가 편하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죠. 세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변비 예방에도 아주 유익하죠. 특히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낮아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성인 기준으로 하루 한 줌 20개에서 30개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마늘, 양배추, 블루베리 같은 좋은 음식을 꾸준하게 섭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이 수면 부족이나 가공식품 섭취 같은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신장을 보호하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서 신장 건강을 함께 지키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